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사전에 꼭 준비해야 할 직무분석과 경력분석 기술서 작성법에 대해서 4부에 걸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1, 2, 3, 4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언급해 주지 않는 비법 같은 방법입니다. 정식으로 작성하는 양식은 아니지만 특히 직무수행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여 최종 면접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무분석과 경력분석 기술서를 먼저 작성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오늘은 그 일부 순서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직무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일단 직무 분석이라는 걸 하고요. 두 번째는 경력 분석 기술서라는 양식을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수행 계획서 방향 잡기라는 양식을 작성합니다. 이 직무 수행 계획서 방향 잡기 양식에 대해서는 니마와라 취업연구소 채널에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 선택제 모집 공고에서 발췌한 것 중에 오늘은 홍보 담당 관리실 아나운서 분야의 직무 내용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직무 내용이죠. 자, 그럼 직무 분석의 작성 이유는 모집 공고에 있는 직무 내용, 정확하게 있는 주요 업무라고 하는데요. 그 주요 업무를 나의 상세 업무를 근거로 가지고 여기 모집공에 나와 있는 이런 주요 업무를 잘할 수 있다 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P1, P2 이렇게 부르는데요. P1 할 때 P는 priority의 우선순위의 첫 자입니다. 그래서 제일 잘하는 걸 P1, 제일 못하는 걸 여기 같이 네 가지 있으면 P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지원자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이 이 모집 공고에 명시된 주요 업무, 여기는 네 가지인데요. 이거를 다 잘한다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소홀하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면접관은 이력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순으로 서류를 검토하는데 이력서에 보았을 때는 분명히 모집 공고에 명시된 주요 업무 중에 이런 것들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것조차도 잘한다고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에 적어 놓았다면 면접관이 제일 먼저 의심하는 건 이거 대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이 어렵다 보니 대필을 의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을 면접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집 공고는 아주 강하게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라고 명시해 놓고 있는데요. 저희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는 대필이 아니고 작성법을 알려드립니다. 그 점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결국은
이 직무 분석을 통해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 중에 내가 여기처럼 네 가지 주요 업무라면 잘하는 것 P1과 P2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합격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 분석 작성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우선 한글 파일에 딱 적어 놓고요. 한국 파일을 오픈시켜 놓고요.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에 본인의 상세 업무를 다 적어 봅니다. 근데 그 상세 업무 옆에는 만약에 본인이 한 회사에 다녔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두세 군데 회사에 다녔다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 상세 업무는 어느 회사에서 있을 때 생긴 이다를 알기 위해서 갈로로 회사명을 표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를 적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주요 업무 네 가지였죠. 예. 그 네 가지 주요 업무를 적되 각 주요 업무 사이에는 네다섯 줄 비워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앞서 적은 제일 먼저 적은 상세 업무를 해당 주요 업무에 배치합니다. 아, 이런 상세 업무는 이런 주요 업무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요 업무 우선순위를 표시합니다. 아까 뭘로 표시한다 그랬죠? 예, priority 약자인 P로 P1, P2, P3, P4 여기 네 가지니까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인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에 상세 업무 적기. 갈로 안에는 해당 상세 업무가 있었던 회사명을 표기하라고 그랬죠. 자, 첫 번째, 최근 3년에서 5년 상세 업무를 적는데요. 어떻게 적냐면 키워드나 용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예, 개수는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추출합니다. 그 다음에 상세 업무에 대한 상세 업무 10개에서 15개 정도 적었을 텐데 그 중에 모든 상세 업무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 상세 업무에 대한 성공 사례를 적는데 성공 사례 있는 상세 업무만 적으면 되겠죠. 뭐 3개든 4개든. 자, 그래서 성공 사례를 적을 때는 상황, 과제, 행동, 결과 순으로 정리하고 성공 사례는 적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미지로 시각화돼야 됩니다. 예. 잘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자, 그 다음에 모집 공고 주요 업무와 비교해 봅니다. 자, 상세 업무를 쭉 적었는데 이 상세 업무가 어느 주요 업무에 모집 공고 어느 주요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15개, 10개, 15개 쭉 무작위 적었지만 최종은 7개와 10개의 상세 업무로. 왜? 모집 공고 주요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상세 업무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7개에서 10개로 압축합니다. 이상 1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에 대한 질문 혹은 상담 신청은 더보기 상담 신청 및 기타 문의하는 방법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니와와라 취업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성 고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고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 작성법 최초 공개 강의 2부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